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기입니다. 오늘은 풍치, 잇몸 질환에 좋은 약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라고 잘 알려진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은 40이 넘는 한국 성인 한 80% 이상이 앓고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병원에서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잇몸 주변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들이 약 한 500가지 종류의 그런 세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프라그라고 하고, 이 세균들, 프라그가 굳게 되면 그걸 치석이라고 하는데, 이 세균들이 그 치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감염하고 염증을 유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심각하게 진전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그런 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그 치주 질환이 있는지, 풍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후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병을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잇몸 약들이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지면에서 특히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는 한국의 이제 제품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의약품이 좀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매체를 통해 꾸준히 광고가 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협회에서 과대 광고와 효능성이 없는 약으로 이제 제재를 하려 했지만, 워낙 덩치가 큰 회사이다 보니, 제약회사이다 보니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것들은 사실은 의약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병이 있을 때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섭취를 해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약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 프랑스와 일본인데, 의약품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이마저도 판매 중지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이제 들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타민이나 소염제, 영양제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염증을 임시 동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만 상태가 좋아질 뿐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효한 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병세가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잇몸 질환이란 이런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양치질만 잘 해도 임시적으로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약을 먹을 것이면은 에드빌이나 그런 시중에 판매를 하는 그런 소염제를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잇몸 질환을 확실히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병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며, 이 세균 덩어리처럼 모여 있는 것이 프라그나 치석인데, 잇몸 밑으로
치아 뿌리 주변에 계속 이런 그 지속적으로 독성이 강한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염증이 악화가 된다면 우선 이 세균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감염된 잇몸과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의 진전도에 따라 이런 그 치료 방법이 다른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초기에는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이 악화가 되었다면 비수술이나 간단한 수술을 통해 확실하게 병을 다스리고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한다는 약이 많이 광고가 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시중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잇몸 질환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과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입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좀 무늬만 의약품인 이런 제품들로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견디면서 참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덜 고생하시는 것일 겁니다. 자연 치아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병을 키우는 것일 텐데 병원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쓸 때까지 쓰시고 내지는 뭐 오랫동안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뽑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병이 있을 때에는 병을 치료를 해야 하며 어떤 병이든 초기에 진단이 내려져서 치료가 된다면은 결과가 훨씬 더 좋을 뿐더러 우선 그 병을 미리 치료를 함으로써 병이 더 진전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잇몸 약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